노숙자가 어디를 들어와? 당장 안 나가! 수소금 뿌려! 폭우 속 힘없는 노인의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 쳤던 악독한 점장.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버지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입니다. 이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대표가 곰팡이 핀 반지하.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해고된 알바생에게 고개를 숙여 오열하고 있습니다. 문 밖엔 수갑을 찬 점장이 사색이 되어 떨고 있네요. 노인이 건넨 녹은 사탕 한 알이 불러온 천국과 지옥.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살짝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여름날 새벽이었습니다. 반지하 자취방 벽지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눅눅한 공기가 이불 속까지 파고들어 민우는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림창에는 문자가 가득했죠. 어머니 병원비 300만 원 미납. 납부 요청 학자금 대출 이자 연체. 즉시 입금 바람 차가운 글자들이 눈을 찔렀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신발장에서 꺼낸 운동화는 밑창이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접착제로 붙여봤지만 소용없었죠. 빗속을 걸을 때마다 축축한 흙탕물이 양말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발가락 사이가 질척거리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새 신발을 살 돈은 없었죠. 진수성찬 국밥집에 도착하자 점심시간이 코앞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벌써부터 줄을 서 있었어요. 민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뛰어나갔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들고 주방과 홀을 오가며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야, 민우야. 제대로 안 해? 굼벵이처럼 굼뜨기는. 카운터에 앉아 주식 차트만 들여다보던 최 점장이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뚝배기를 나르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지글지글 살이 익는 느낌이었죠. 비명을 참으며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붉게 부풀어 오른 화상 자국 위로 물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점장에게 혼날까봐 잠시 식히고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아, 김치 맛이 왜 이래? 양복 입은 손님이 반말로 따졌습니다. 김치 그릇을 민우 쪽으로 밀어내며 인상을 찌푸렸죠. 죄송합니다. 바로 새 걸로 가져오겠습니다. 민우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 점장이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이 멍청한 놈이 실수했습니다. 음료수 서비스로 드릴게요. 점장은 민우의 등을 떠밀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비굴하게 웃다가 민우에게는 독사 같은 눈빛을 보냈죠.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손님이 끊겼습니다. 민우는 테이블을 닦다가 손님이 남긴 밥을 봤어요. 꼬르륵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도 못 먹었거든요. 입에 침이 고였지만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의 것을 먹을 순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를 흠뻑 맞은 노인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우비조차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우는 걸레를 쥔 채 그 실루엣을 멍하니 바라봤죠. 자동문이 열리며 비에 흠뻑 젖은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우비에서 떨어진 빗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퀴퀴한 냄새가 매장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손님들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죠.
아니, 노숙자가 어디를 들어와. 최 점장이 팔이 쫓듯 손을 휘저으며 달려나왔습니다. 당장 안 나가? 여긴 거지 밥 먹는 데가 아니야. 카운터 서랍을 뒤지며 소금통을 찾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떨리는 손을 내밀며 애원했습니다. 밥 좀 주세요.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죠. 이 더러운 노인네가. 최 점장이 할아버지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거칠게 문 쪽으로 밀어냈어요.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조아리며 빌었지만 점장은 막무가내였죠. 점장님, 주방에서 나온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최 점장의 팔을 잡아 말렸어요. 그러지 마세요. 쓰러지시겠어요. 민우의 머릿속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고개 숙여 구걸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죠. 야, 너 이 거지 아들이냐? 최 점장이 민우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어요. 오지랖은 왜 부려? 내가 책임질 거야? 손님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죠. 민우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점심값에서 까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제 시급에서 제하셔도 되니까 밥 한 그릇만 드리게 해주세요. 최 점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내 돈으로? 웃기는 놈. 알아서 해.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 민우는 할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주방 구석 자신의 휴식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금방 가져올게요. 플라스틱 의자를 닦아 할아버지를 앉혔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국물을 자작하게 부었어요. 고기를 평소보다 2배는 더 올렸죠. 김치와 깍두기도 한 접시 가득 담았습니다. 반찬은 주지 마. 국밥만 줘. 최 점장이 주방 안쪽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못 들은 척했어요. 특국밥을 할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입으로 가져갔어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흐느끼며 밥을 먹었죠. 민우는 말없이 휴지를 꺼내 할아버지의 눈가를 닦아줬습니다. 자신이 마시려고 아껴둔 물 한 컵을 할아버지 옆에 놓았어요. 물도 드세요. 많이 드시고요. 할아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민우의 손을 꽉 잡으며 중얼거렸죠. 다 먹었으면 둘 다 나가. 최 점장이 소리쳤습니다. 밥값은 내 시급에서 깐다. 그리고 둘 다 꺼져. 냄새 배니까. 민우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처마 밑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민우는 할아버지의 우비를 정돈해 줬습니다.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걸 보고 끈으로 묶어줬죠. 빗속에서 민우의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어내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가 부르자 정신이 조금 돌아온 듯 했어요. 고맙다. 고맙다. 민우의 손을 꽉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배가 너무 아팠는데. 고맙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민우가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우비 안주머니를 허둥지둥 뒤졌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손길이 다급했죠. 어디 있지? 분명 있는데.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다가 마침내 무언가를 꺼냈어요. 손바닥에 올려진 건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박하사탕 한 알이었습니다. 은색 포장지는 반쯤 벗겨져 있었어요. 녹아서 끈적해진 사탕이 손가락에 달라붙었습니다. 누가 봐도 주머니에 몇 달은 있었던 것 같았죠. 민우는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안 받아도 돼요. 민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막무가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손바닥에 사탕을 쥐어줬습니다. 이거 귀한 거야. 할아버지의 눈빛이 간절했죠. 우리 아들이 준 거야. 먹어. 할아버지는 민우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 잠깐 생기가 돌았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데리러 와. 진짜야. 꼭 와. 민우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할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잘 먹을게요. 민우는 끈적한 사탕을 받아들었습니다. 더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이게 할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소중하게 넣었습니다. 이제 가셔야 해요. 사장님 나오면 또 혼나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의 손을 꼭 잡더니 천천히 놓았습니다. 착한 사람, 복 받을 거야. 할아버지가 뒤를 자꾸 돌아보며 빗속으로 걸어갔어요. 떠나기 싫은 듯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민우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저렇게 비 맞으며 어디로 가실까 걱정됐죠. 아, 농땡이 치냐? 뒷문이 벌컥 열리며 최 점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거지 노인네 보냈어? 재수없게. 소금 뿌려야겠네. 점장이 민우의 멱살을 잡아 끌었어요. 빨리 안 들어와? 설거지 쌓여 있어. 민우는 다시 주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시작했죠. 주머니 속에서 사탕이 만져졌습니다. 끈적한 포장지의 촉감이 느껴졌어요. 민우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포장지에 뭔가 적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인할 겨를이 없었죠. 설거지를 하는 내내 주머니 속 사탕이 신경 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들이 데리러 온다던 그 말의 의미는 뭐였을까?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민우는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정리했어요. 온몸이 땀과 기름 냄새로 범벅이었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 걸을 때마다 욱신거렸죠. 민우야, 사무실로 와. 최 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좋은 일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자 점장은 책상에 앉아 계산기만 툭 내밀었습니다. 앉아. 민우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CCTV가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최 점장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딱딱딱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아까 그 특국밥 12,000원. 내 시급에서 깐다.
최 점장이 계산기 화면을 민우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이미지 망친 손해배상으로 오늘 일당 전액 삭감이야. 알겠어? 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한 게 공짜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아니, 오히려 빚만 남는 거였죠. 뭐가 이상해? 내가 제멋대로 판단해서 가게에 노숙자를 들였잖아. 최 점장이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손님들 다 불쾌해했어. SNS에 올라가면 어쩌려고? 책임져.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병원비 독촉 문자가 머릿속을 스쳤죠. 너 같은 흙수저들이 문제야. 최 점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더니 딱 그거네. 거지한테 동질감 느꼈어? 냄새나는 노인네를 굳이 홀에 앉혀가지고. 민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됐으니까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사장 돈을 물쓰듯 써? 최 점장이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내 부모도 너 그러라고 가르쳤냐? 남 좋은 일 하라고? 민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부모님 얘기는 참을 수 없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은우야,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그게 사람 도리야.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민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주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제 돈으로 메꾼다는데 왜 부모님까지 들먹이십니까? 최 점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감히? 벌떡 일어난 점장이 마시던 종이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식은 믹스커피가 가득 담긴 컵이었어요. 민우를 향해 내던졌죠. 컵이 민우의 가슴팍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갈색 액체가 하얀 유니폼에 쫙 퍼졌어요. 커피 얼룩이 번지며 옷을 적셨습니다. 민우는 그대로 얼어붙었죠. 너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 최 점장이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싹수가 노란 놈은 필요 없어. 꺼져. 민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해고라니.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어머니 병원비를 어떻게 내야 할까요? 학자금 대출 이자는요. 점장님 죄송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당장 내일 생계가 막막했으니까요. 최 점장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의자에 다시 앉으며 턱을 괴었어요. 그럼 여기서 무릎 꿇고 빌어봐. 네. 무릎 꿇고 빌라고. 아니면 지져보든지. 최 점장의 눈빛에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할 수 있어? 그럼 한 번만 봐줄게. 어때?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사람을 개 취급하는 거였어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올 것 같았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숨을 헐떡이던 모습이었어요. 은우야, 돈은 벌 수 있어. 하지만 자존심을 잃으면 안 돼. 그건 되찾을 수 없는 거야.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참았어요. 돈은 없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존심까지 팔진 않겠습니다. 유니폼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커피 얼룩이 가득한 앞치마를 점장 책상 위에 툭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열었죠. 후회할 거다. 내가 어디 가서 취직을 해. 최 점장의 고함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무실 문을 닫고 뒷문으로 나갔죠.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민우는 그대로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물이 흘러내렸어요. 터벅터벅 골목을 걸었습니다. 커피 얼룩이 진 옷이 비에 젖어 무거웠어요. 운동화 속으로 물이 첨벙첨벙 들어왔죠.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착한 사람, 복 받을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검은 구름 사이로 빗줄기만 쏟아지고 있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폭우가 그치고 햇살이 쨍하게 비쳤어요. 하지만 진수성찬 매장 안공기는 살얼음판이었죠. 전부 집합. 최 점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 그 자식처럼 굴 거면 다 나가. 점장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렸어요. 그리고 가게 청소 다시 해. 거지 냄새 나는 것 같으니까.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민우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점장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조회가 끝나고 최 점장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 얼룩 묻은 앞치마가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 민우가 두고 간 거였죠. 재수없게 이걸 왜 여기다 뒀어? 점장이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확 집어던졌어요. 더러운 걸레 버리듯이요. 그때였습니다. 매장 앞에 검은 세단 세대가 연달아 멈춰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수행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가운데 차에서 중년 신사가 내렸죠. 초췌한 얼굴의 박 대표였습니다. 저게 누구야? 주방 이모님이 깜짝 놀라 속삭였습니다. 최 점장은 창밖을 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본사 대표가 직접 온 거였죠. 아이고, 대표님. 최 점장이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허리가 90도로 꺾였어요. 누추한 곳에 연락도 없이 어인 일이십니까? 박 대표는 점장의 인사를 무시했습니다. 수행원에게서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어요. 실종 전단지였죠. 흐릿한 사진 속에 할아버지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제 이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혔네. 박 대표가 전단지를 점장에게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런 노인을 못 봤나? 우리 아버지야. 최 점장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 노인이 어제 그 거지였어요. 자신이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 전혀 못 봤습니다. 점장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위생 관리가 철저해서요. 이런 분은 출입 자체가 안 됩니다. 박 대표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혹시 CCTV라도?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CCTV는 고장나서. 최 점장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박 대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려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쪽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청소하던 직원이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넘어뜨린 거였습니다. 쓰레기가 바닥에 우르르 쏟아졌죠. 죄송합니다. 직원이 황급히 죽기 시작했습니다. 최 점장이 얼굴을 붉히며 달려갔어요. 뭐 하는 거야? 발로 쓰레기를 가리려 했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 구겨진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은색 포장지가 햇빛에 반짝였죠. 박 대표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박하사탕이었습니다. 꼬깃꼬깃한 은색 포장지의 사탕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박 대표가 홀린 듯 다가갔죠. 무릎을 굽혀 사탕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박 대표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죠.
포장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성 매직으로 쓴 글자였어요. 우리 아들 박 대표 자신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아버지가 길을 잃을까봐 직접 적어둔 거였죠. 박 대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탕을 꽉 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최 점장을 똑바로 쳐다봤죠. 자네. 박 대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방금 못 봤다고 했지? 한 걸음씩 점장에게 다가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이 사탕이 왜 여기 있나? 최 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점장을 노려봤죠. 박하사탕을 쥔 박 대표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죠. 칼바람이 부는 겨울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창업주 할아버지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리어카를 밀었어요. 낡은 냄비에 국밥을 끓여 파는 노점상이었죠. 하지만 장사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국밥 사세요. 뜨끈한 국밥.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추운 날씨에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겼죠. 며칠째 국밥 한 그릇도 팔지 못했습니다. 으앙, 으앙. 등 뒤에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젊은 할아버지는 아기를 내려안았습니다. 아가, 울지 마.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죠. 배가 고팠던 거예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가 딸랑거렸어요. 빵 하나 살 돈도 안 됐죠. 할아버지는 리어카로 돌아갔습니다. 팔다 남은 식은 국밥이 냄비에 남아 있었어요. 불을 다시 지폈습니다. 연탄 한 장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국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국자로 고기를 건져냈어요. 국밥에 들어있던 고기란 고기는 다 건졌죠.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고기를 잘게 찢어서 밥에 섞었어요. 국물을 조금 부어 호호 불었죠. 자, 아가. 해봐. 아기 입에 한 숟가락씩 넣어줬습니다. 아기는 허겁지겁 밥을 받아 먹었어요. 작은 입이 쉴 새 없이 움직였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기가 밥을 다 먹자 할아버지도 한 그릇 떠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릇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맹물 같은 국물과 밥뿐이었죠. 아빠는 배불러. 고기는 우리 아들이 먹어야지. 할아버지는 김이 없는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짠맛만 날 뿐이었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낑낑. 아기가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어요. 왜 그래? 배 안 고프지? 아기는 옆 가게를 가리키며 울었죠. 사탕 가게였습니다. 형형색색의 사탕이 유리병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아기는 그걸 보고 먹고 싶어 하는 거였죠. 사탕, 사탕. 할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탕 한 알쌀 돈도 없었어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동전 몇 개가 전부였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옆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사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탕 하나만.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제발. 사탕 가게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보고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에휴, 됐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줬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탕을 받아 아기 손에 쥐어줬어요.
아기는 웃으며 사탕을 입에 넣었죠. 할아버지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울지 마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나중에 성공해서 우리 아들 사탕 공장만큼 많이 사줄게. 이게 약속이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기의 머리 위로 떨어진 눈물이 머리카락을 적셨어요. 꼭 성공할 거야. 우리 아들 배고프게 하지 않을 거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리어카 노점은 작은 가게가 됐어요. 작은 가게는 큰 식당이 됐죠. 큰 식당은 체인점이 됐고 결국 진수성찬이라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은퇴 후 치매가 찾아왔어요. 기억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가족 얼굴도 회사 이름도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렸죠. 하지만 단 하나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사탕을 줘야 한다는 것. 그 기억만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어제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빗소리를 듣자 갑자기 불안해졌죠. 우리 아들 배고플 텐데. 중얼거리며 주머니에 사탕을 넣었습니다. 항상 지니고 다니던 그 박하사탕이었죠. 수행원들이 조는 사이 할아버지는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아들 찾아야 해. 밥 줘야 해. 빗속을 헤매다 결국 진수성찬 매장 앞에 도착했어요. 국밥 냄새가 났죠.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우를 만났습니다. 젊은 청년이 따뜻한 국밥을 내줬어요. 고기가 가득 담긴 특국밥이었죠. 할아버지는 그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전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그 국밥. 고기 한 점 없이 자신이 먹었던 그 국밥. 이제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민우의 얼굴을 보며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착한 청년이 우리 아들 같구나. 치매로 흐릿한 기억 속에서 민우와 어린 아들의 모습이 겹쳐졌죠. 그래서 사탕을 줬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니고 다닌 그 사탕을 착한 우리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박 대표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사탕을 가슴에 꽉 안았죠. 내 아버지는 박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또 다른 아들에게 밥을 얻어먹은 거야.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수행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박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최 점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자네, 내 아버지한테 뭘 한 거야? 최 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점장님이 쫓아냈어요. 주방 이모님이 참았던 입을 텄습니다. 어제 그 노인분 오셨을 때 점장님이 내쫓았다고요. 민우 총각이 말렸는데도. 이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죠. 뭐라고? 박 대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 점장은 두 손을 비비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대표님, 위생 문제가 있어서. 닥쳐. 박 대표의 낮은 목소리가 사무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행원에게 손짓을 했어요. 법무팀에 전화해. 지금 즉시 이 매장 가맹 계약 해지하고 이자에 대한 본사 차원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해. 네, 대표님. 최 점장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기어가려 했죠. 끌어내. 수행원 2명이 최 점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자식 차에 태워. 내 눈으로 직접 봐.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박 대표가 차갑게 말했어요. 민우 총각 이력서 있습니까?
이모님이 황급히 사무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력서를 꺼내 박 대표에게 건넸죠. 박 대표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여기로 가자. 검은 세단 세 대가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최 점장은 뒷좌석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박 대표는 창밖만 바라봤죠. 아버지를 구해준 은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허름한 달동네 골목에 차들이 멈춰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 나왔어요. 이런 고급 세단이 올 일이 없는 동네였으니까요. 저기입니다. 수행원이 가리킨 곳은 반지하였습니다. 낡은 철문 옆으로 작은 창문이 보였어요. 박 대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박 대표의 눈이 커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민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이불을 덮고 누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민우는 물수건으로 할아버지의 이마를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있었죠.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열 내리면 나아질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을 퍼서 호호 불었어요. 하세요. 드셔야 기운 나요. 할아버지가 입을 벌렸습니다. 민우는 조심조심 죽을 떠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줬어요.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박 대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젯밤 비를 맞고 쫓겨난 청년이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 데려온 거였어요. 이 곰팡이 핀 좁은 방에서 밤새 간호를 한 거였죠. 박 대표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민우가 문을 열었죠. 누구세? 민우의 말이 끊겼습니다. 박 대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대표님? 박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좁고 곰팡이 핀 방바닥에 명품 정장 바지가 닿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아버지. 박 대표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봤죠. 할아버지가 씩 웃었습니다. 사탕 공장. 사장이네. 치매로 기억은 없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나 봐요. 우리 아들 줄 사탕 가져왔어? 박 대표는 주머니에서 그 박하사탕을 꺼냈습니다. 네, 아버지. 가져왔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박 대표가 민우를 돌아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민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대표가 민우와 할아버지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통곡했죠. 민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상황을 이해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대표님의 아버지셨던 거였죠. 문 밖에서 최 점장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수행원들이 양쪽 팔을 잡고 있었어요. 민우는 최 점장을 보고 움찔했죠. 박 대표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최 점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맞지? 내가 쫓아낸 노인이 누군지, 내가 해고한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대표님, 살려주세요. 제발. 최 점장이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짐승은 내 눈앞에서 치워. 박 대표가 낮게 움츠렸습니다. 내일부터는 감옥에서 밥을 먹게 될 거다. 끌어내. 안 돼. 안 돼요. 최 점장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행원들이 그를 차로 끌고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구경했죠. 1년이 흘렀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진수성찬 본점 매장은 손님들로 북적였죠. 어서 오십시오. 세련된 정장을 입은 민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가슴 명찰에는 최연소 점장 이민우가 반짝였어요. 1년 전 그 수척하고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르신, 오늘은 저희 매장 나눔의 날입니다. 민우가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편히 드세요. 무료입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특국밥을 내왔어요. 1년 전 자신이 받았던 그 따뜻함을 나눠주는 거였죠. 주방 이모님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우 총각 덕분에 우리 가게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 흐뭇하게 웃었어요. 최 점장 소식 들었어요? 직원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소송당해서 집도 팔았대요. 지금은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다던데. 인과응보였죠. 그때 매장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박 대표가 휠체어를 밀고 나타났어요. 휠체어에는 혈색이 좋아진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죠. 깔끔한 옷차림에 환한 미소를 띤 모습이었습니다. 대표님, 회장님, 민우가 달려나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박 대표는 민우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어요. 민우 동생, 오늘도 잘 지내지? 네, 형님.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별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붓하게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세 사람이 둘러앉아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우를 보며 씩 웃었어요. 여전히 치매기는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새하얗고 깨끗한 박하사탕이었습니다. 1년 전 그 끈적하고 낡은 사탕이 아니었어요. 최고급 포장의 사탕이었죠. 할아버지가 민우 입에 사탕을 넣어줬습니다. 착한 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밥 주는 놈. 복 받아라. 민우의 입안에 박하 향기가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박 대표도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1년 전 그 폭우 대신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죠. 세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을 나눴죠. 그날의 낡은 사탕 한 알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를 나눴을 뿐인데 그 작은 선행이 기적을 만들어냈죠.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달콤한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도 언젠가 기적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선생님의 고단한 나날에 잔잔한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